임금처럼 높은 사람이 당황해서 소리친다. 나라! 이곳은 봉제 공장이다. 빨간 실이 감긴 오버록용 실타래 2개가 남아있다. 둘 다 완전히 새 것은 아니라서 양이 70% 정도 남아있다. 오버록 기계의 4곳 중에 2곳은 살구 핑크색 실이 꽂혀 있고 2군데 빨간 실이 꽂혀 있는데 하나가 다 써서 70% 남은 실로 교체하였다. 페달을 밟고 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오버록 바늘 쪽으로 연결되어 나오는 검은색이 섞인 헝클어진 실뭉치를 잘라서 오버록 뒤로 던졌는데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던져졌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바닥 청소를 싹 하면서 치워주었다. 나는 흰색 와이셔츠 원단을 재활용해서 패턴을 놓고 재단을 한다. 팔 부분 원단을 쓰기 위해 재단하기 좋게 어깨 부분을 재단 가위로 분리해서 자르고 있다. 무거운 철 가위라서 이리저리 바꿔 들어보지만 계속 사용하니까 손이 아프다. 총책임자 여성이 와서 내가 해놓은 것을 보자고 한다. 계속 고용할 가치가 있는지 확인한다. 퇴근을 한 젊은 여성 2명은 서울의 인기 장소를 돌아다닌다. 하나같이 데이트 명소들이라서 애인이랑 와야 하는데 생각하며 공원을 걷는다. 아직 나처럼 화나고 다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원형극장처럼 시멘트 계단식 좌석이 있는 풀밭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촬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계단 한 단을 올라 빠져나가는데 간이 의자에 앉은 감독 뒷모습이 눈에 띄고 측근이 나에게 여기서 더 기다리면 보상을 주겠다며 무언가를 건네준다. 그것은 꿀이 가득한 벌집 조각이었다. 애벌레 2마리가 각각의 칸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보인다. 애벌레는 벌로 변했고 한 마리가 내 손을 쏠 것 같아서 그대로 꿀이 가득한 벌집 조각을 계단 위에 놓고 도망갔다. 벌집 조각에 엄청나게 많은 벌들이 달라붙어 왔고 그로 인해 전염병이 생겨서 그곳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질병에 걸려 죽었다. 공원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다.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건물 위쪽 테두리 부분에 둥근 색색의 LED 조명이 일렬로 붙어 있고 내부는 모두 불이 꺼져 있는데 제일 위에 테두리 조명만 빛이 나니 느낌이 묘하다. 인기 장소를 다녔던 공원에서 탈출한 보이시한 키 큰 젊은 여자가 손에는 작은 종이 꽉 딸기 우유 몇 개가 든 흰색 비닐봉지를 들고 걸어서 왔는지 힘들어하며 비싼 아파트에 혼자 사는 보이시한 여자와 함께 있던 또 한 명의 젊고 외모가 최상급에 드는 여자에게 말한다. 여긴 왜 이렇게 정체돼 있어? 다른 곳이 죽던 말던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야. 아, 그렇구나. 보이시한 여자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다가 자신의 손에 들린 딸기 우유를 보며 말한다. 너무 먹고 싶은데 어쩌지? 800리터 멸균 딸기 우유 한 팩을 벌컥벌컥 마신다. 다른 마을에서 사온 전염병에 오염된 우유라서 여자는 죽어가며 말한다. 손령이었지? 경비원 할아버지가 멀리서 보인다. 안전할 줄 알았던 부자 아파트 단지에도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다. 밑창이 위로 향한 신발 한 짝이 날아오고 유선전화 벨이 울린다. 시와 도 피아노 건반을 0.1초 차이로 차례로 두드린 높은 음이 들린다. 며칠 전에 앨범이 또 들어와. 준상이 별장 같은 방 안에서 의자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는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 뒷모습은 어느새 모두 방과 함께 검댕이 얼룩투성이가 되었다. 탓! 하고 나무 문이 닫힌다. 고등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수학여행을 간다. 기차를 세워야 하는데 산 정상 시멘트 포장길에서 주차할 곳을 살펴보다가 뒤에 세워질 다른 반 기차를 생각해서
길잡이로 앞서 운전하는 중학교 미술교사 남자 담임이 계속 더 앞으로 가고 있다. 내리막을 더 가다가 배경이 지하철 통로로 변하며 기차 앞에 흰 승용차로 가던 담임이 어느 순간 거대한 지각이동 같은 무언가 때문에 빨려 들어가며 파괴된다. 자동차 운전석 문이 보이면서 담임은 버티지만 결국 완전히 빨려 들어가며 기차 앞머리에 타고 있던 수학을 잘하는 반장이 다급하게 백을 외친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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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는 뒤로 가지만 앞에서 집어삼키는 블랙홀 같은 것을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뒷부분만 다른 지하철 통로 내리막길을 택하여 살아남았다. 기차의 모양이 부러진 검날 같다. 빨려 들어가며 파괴된 기차는 뱀 같고 부러진 검은 끊어진 뱀 혀 같다. 살아남은 통로는 에스컬레이터 같고 길게 반으로 나누어진 왼쪽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심장이 부정맥으로 몇 번 뛴다. 말을 투숙할 건물 벽에 묶어둔다. 여관 주인이 마구를 걸어두는 곳이 없어져서 고삐를 오른쪽 아래 양동이에 담으라고 한다. 나는 양동이가 더러워 보여서 말 주둥이에 씌워진 마구를 벗겨 여관 주인에게 직접 전해주며 마구를 씻어달라고 한다. 방 안에 화분이 있다. 흙과 식물이 바짝 말라 있길래 화분 옆 컵에 담긴 물을 화분에 부었다. 맹물인 줄 알았는데 녹차를 우린 물이었다. 양분이 있어서 더 좋을 거라 애써 생각한다. 한 컵만 부었는데 물이 넘친다. 모서리가 둥근 커피색 직사각형의 큰 화분 받침대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한겨울, 산에서 아래로 고드름과 얼음 빙판이 이어진 좁은 길을 뚫고 오는 훈련을 마치고 무사히 복귀했다. 집에 휴가 다녀오라고 신분증 통장과 카드와 배낭을 준다. 배낭에는 겨울용 보온옷과 다른 물품들이 들어있다. 신분증 통장 집 바닥바닥한 반투명 뒷주머니에는 신분증 카드가 들어있고 통장 안에는 콘서트 티켓, 고아들이 있는 종교시설 방문 허가증, 오후 8시 집으로 가는 교통수단을 영수증처럼 사람이 직접 쓴 종이가 끼워져 있다. 약간 구식으로 이 종이를 보여주면 집에 가는 기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모든 것은 스페셜한 여직원이 준비해줬다. 그녀의 통장카드 신분증 안쪽 면에는 블랙에 각도를 바꿔보면 멋진 문양이 홀로그라피로 나타난다. 따조처럼 각도에 따라 다른 그림이 나오는 약간 두께가 있는 것이다. 너 거랑 나 거랑 처음에 검은색만 보고 갔다고 했다가 여직원에게 핀잔을 들었다. 나는 단기로 훈련받아서 블랙에 조금 덜 멋있는 홀로그라피가 나타난다. 배낭 안의 겨울용 옷은 추리닝처럼 생긴 상의이고 갈색의 부드러운 짧은 기모 가공이 되어 있다. 새 옷이라서 청소가 잘 안 되어 더러운 본가의 내 방에서 입고 자면 더러워질까봐 조금 걱정된다. 나는 기차표 시각이 헷갈려 스페셜한 여직원에게 명부를 보여달라고 한다.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곳을 쭉 찾아보니 가나다 순이라 꽤 뒤쪽에 나온다. 그런데 내 이름 앞에 치우천왕처럼 생긴 얼굴과 강골 남성이 소리치는 얼굴이 검정선으로 그려져 있다. 나는 오후 8시 기차인데 내 뒤 시간에는 오후 9시 40분 기차인 사람도 있다. 나는 기차 배차가 모자라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예약했나 하며 산 바로 아래가 집인데 굳이 기차를 타야 하나 생각한다. 대신 가려면 응달에만 심하게 있는 고드름 빙판길을 내려가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액세서리처럼 생긴 지하철 충전용 교통카드 겸용 미니카드와 새로 받은 신분증 카드의 차이가 뭐냐고 여직원에게 물어봤다. 스페셜한 여직원은 새로 받은 카드를 써야 교통비가 무료라고 한다. 반투명 통장집 뒷면 주머니에 카드와 서류를 타이트하게 집어넣었다. 신분증이 뭔가 통일이 안 돼 있고 헷갈리게 되어 있다. 나는 저번 달 잡지 부록으로 받은 예쁜 큐빅이 많이 박힌 목걸이를 갖고 있는데 스페셜한 여직원이 이번 달 잡지 부록인 목걸이를 감아서 고정시킬 수 있는 예쁜 무언가를 내 가방 안에 넣어 놓았다. 나는 목걸이 세트를 결혼 상대인 여자친구에게 줄 생각이다. 콘서트도 여자친구와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표 안 버리려면 서둘러 출발하라는데 나는 뭔가 석연치 않아 배낭 안 물품들과 신분증과 동선과 시간을 체크하고 있다.